하루 2리터 물 마시기 시나 파헤치기.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위해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정확히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통념은 논쟁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분 섭취에 대한 주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딱딱한 2리터 법칙의 신화를 풀어보고 개인의 수분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생각은 널리 퍼져 있지만 정확히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각 개인의 수분 요구량의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에요. 나이, 체중, 신체 활동 수준, 기후,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의 요인에 따라 수분 필요량이 달라집니다. 엄격한 지침을 준수하는 대신 우리 몸에 귀를 기울이고 개인의 수분 보충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갈증. 우리 몸에는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정교한 메커니즘, 즉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은 체액 수치가 낮을 때 물을 마시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본능이랍니다. 몸속에 수분 결핍 현상이 발생하면 뇌의 갈증 중추가 반응하여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갈증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수분 섭취를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격렬한 신체 활동이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갈증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 섭취의 종류와 시간. 순수한 물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당 함량이 높은 주스나 탄산음료, 커피, 차 등은 오히려 소변을 통한 배설이 증가하여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탄산수는 칼로리가 없고 이뇨 작용이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치아 보호막인 에나멜을 침식시키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양 심층수나 광천수, 이온수와 같은 자연에서 얻는 물은 나트륨, 칼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가가 높습니다. 단,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 섭취의 종류와 시간. 식전 또는 식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에 안 좋다고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식전 또는 식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소화를 돕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평소 소화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식전 또는 식후에 적당량의 물을 섭취해도 소화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액의 양이 많이 줄어있는 노년층 중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편이라면 식전 또는 식후 물 섭취로 인하여 위액이 묽어져 소화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수분 보충과 신체 활동. 신체 활동은 땀을 통한 체액 손실을 증가시키므로 추가적인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운동 시간, 강도 및 환경 조건은 체내 수분 요구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물을 마시세요. 운동 전에는 500ml 정도의 물을 마시고 운동 중에는 15분에서 20분마다 150ml에서 250ml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소변색이 진하거나 어지럼증과 같은 탈수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각자의 운동 루틴에 맞게 수분 보충 방법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후 및 환경 요인에 따른 수분 섭취. 우리가 처한 기후와 환경도 수분 필요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온이 높거나 습도가 낮으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고도가 높으면 호흡으로 인한 수분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도씨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 약 1.5리터의 물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온이나 습도가 변화하거나 고산 지역에 갈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많거나 건조하면 몸에서 수분의 소비량이 많아집니다. 특히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구강 건조감이나 목의 거칠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상태와 수분 섭취.
물을 마실 때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한 잔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콩팥 기능에 무리가 가고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두통, 구역질, 현기증, 근육 경련뿐 아니라 의식 장애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또한 몇몇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과도한 물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간경화, 심부전증, 심부전증과 같은 질환에선 물 섭취가 과다하면 복수, 폐부종, 전신부종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분 공급의 최적점 찾기. 수분 공급의 최적점을 찾는 것은 건강과 피트니스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분 공급의 최적점은 개인의 몸무게, 활동량, 환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더운 날씨에는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수분 섭취량에 집착하기보다는 활력, 상쾌함, 균형감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수분 섭취량인 수분 스위트 스팟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수분 공급 전략을 실험하고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추적하고 갈증과 신체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만의 수분 공급 필요량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2리터 물 마시기. 신화파헤치기의 결론. 모든 사람이 하루에 정확히 2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수분 섭취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수분 섭취는 나이, 체중, 신체 활동, 기후, 건강 상태와 같은 개별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갈증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분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특정 상황에 적응함으로써 수분 공급의 최적점을 찾아 최적의 웰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분 보충은 개인별 맞춤 관리가 필요한 역동적인 과정이므로 적절한 수분 섭취를 위한 길은 내 몸이 안내하는 것에 따르면 되겠습니다.